자, 이번 시간은 니츠 투자회사법 들어간다고 했죠?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뒤에 표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하나씩 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 투자회사법이라는 자체가 설립자본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에 대한 발행, 이거 쭉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384페이지 들어가기 전에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표를 이제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는 있었죠. 자, 그래서 자, 순서를 이렇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구조 이렇게 놓고 제가 표를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실체 여부를 봤어요. 실체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봤었죠. 그래서 실체 여부를 봐서 자, 자기관리는 실체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고요. 자, 실체 회사고 자, 어떻습니까? 직원 고용할 수 있으며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위탁관리는 명목이죠. 페이퍼 컴퍼니. 실체 회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고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다. 이게 키포인트였죠. 그럼 얘네 둘은 어디에다가 맡겼다 그랬어요? 자산관리회사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그 전 시간의 키포인트가 됐죠. 자, 그렇다면은, 자, 지금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정.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4페이지 가시면 설립이에요.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설립 자본금은, 자, 얘가 533이라고 이제 암기하시는데요. 5억, 3억, 3억이거든요. 자, 순서는, 자, 전화번호 외우듯이 533으로 외우세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 나옵니다. 자기기업, 이렇게 암기하시는데요. 자, 설립이라는 거 가도록 하죠. 38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설립 방법은요, 발기 설립이에요. 방법으로 우리가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해서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립 때는요, 현물 출자가 안 돼요. 533에 대한 현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현물은 뒤에서 제가 후술할 텐데요. 이 현물이 물건이에요. 이 출자를 한다는 건데, 자, 가능은 해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우리가 6개월이거든요. 영업인가와 등록을 한 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최저자본금 준비가 다 갖추면 현물 출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서 우리가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규적금은 등록에 대한 사항만 거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현물 출자할 수 없다. 자, 출자는 안 됩니다. 그럼 설립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533으로 암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5억 이상,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규적은 3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회사의 설립보고인데요. 자, 자기관리회사. 자, 설립보고입니다. 그러면 자기관리회사의 설립을 보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설립보고에 대해서 이 자기관리 리츠는 설립자본금이 5억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설립보고를 해야 되는지 박스가 있는데요. 자, 10일 이내라는 글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가 3개월 후라는 게 나옵니다. 3개월 후,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개월 이내라는 게 나와요. 6개월 이내. 자, 그럼 요게 키포인트가 뭐냐면 11일에는 현황보고서 작성, 설립보고서 작성입니다.
설립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후라는 거는 요거는 키포인트가 요건 현황에 관한 보고서예요. 현황에 관한 보고서. 그래서 현황에 관한 보고서 작성이다. 그 다음에 6개월 이내라는 것은 요건 키포인트가 영업인가 신청입니다. 자, 그럼 요 순서가 되겠죠. 영업인가 신청. 자, 그러면은 숫자가 이제 다 조금씩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10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자, 그럼 설립 등기로부터 10일이 내죠. 설립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자, 출생신고 끝나잖아요. 그럼 100일 잔치를 해요. 우리 아이 잘 큽니다. 그래서 설립 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가 되면은 그때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장한테 제출하죠. 그 다음 이제 그 설립 등기로부터 6개월이 이내, 그죠? 6개월 이내는 국장한테 영업인가를 신청한다. 그렇게 암기해두셔도 됩니다. 점점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 그래서 10일은 설립 보고서, 3개월은 현황 보고서, 6개월 이내는 영업인가 신청. 이렇게 꼭 우리가 숙지하시면 돼요. 특히 4번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설립 등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장한테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산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설립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영업인가라는 거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는 것부터 6개월이라는 겁니다. 이 6개월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그래서 자, 좀 전에는 설립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최저자본금이라는 것은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데서부터 6개월 내라는 자체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에 최저자본금이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6개월. 그럼 요거가 나오면 최저자본금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저자본금은 요 금액보단 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높습니다. 얘네들은 얘가 70억, 그 다음에 얘가 50억, 얘가 50억이거든요. 그럼 아까 533이라고 외우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755라고 암기하십시오. 755. 자, 그래서 뭐 암기법 575, 57에 35, 35 이렇게 곱해도 되는데 그냥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70억, 위탁관리 기업구조는 50억, 50억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기관리는 영업인가, 위탁관리 규정은 등록만 한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키포인트는 5번입니다. 주식의 발행이에요. 주식의 발행. 자, 주식의 발행은 주식을 공모를 해야 되죠. 공모.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 공모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주식은 공모를 하는데요. 자, 이건 아까 이제 우리가 자기관리회사의 설립보고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주식 공모라는 자체는 주식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키냐면, 자, 우리가 어때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특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기업 구조정을 따로 해서 특례 조항을 말씀드리겠지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주식을 공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장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까지는 발행한 주식의 일반에 때 정약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니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이라는 거죠. 2년 이내. 자, 그래서 2년 이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1년 6개월인데 2년으로 좀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강의 자체가 이 기법이죠. 편법을 약간 이용한다면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건 잘 안 하는데 2년 네가 공모했지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2년 이내가 아마 암기 기법이 될 거예요. 주식 공모는 2년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의 총수의 30%를 일반은행 청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 이상을 청약 제공.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꼭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래서 주식 공모는 2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한테 청약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청약이라는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청약을 하라는 얘기예요. 30% 이상을 의무죠. 그 다음에 요 2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는데, 자, 얘가 그나마 최근에 바뀐 거죠. 그러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소유 한도.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퍼센트는 얘는 50, 얘도 50인데 기업 구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들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너무 많이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기업 구종 리츠의 특례를 보겠지만 얘는 제한이 없어요. 그죠? 그만큼 활성화시키겠다는 노력이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입니다. 자, 제가 설립 시는 현물 출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설립할 때까, 설립이라는 자체는 금액이 작잖아요. 그럼 5억, 3억은 현찰 박치기로 현찰 갖고 라는 얘기죠. 너 현물 출자하지 마. 그렇지만 최저자본금이라는 자체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이후 이상에는 이제 현물 출자로 해서 좀 회사를 키워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설립 때는 현물 출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70억, 50억, 50억을 다 갖추면 가능해요. 그래서 현물 출자는 원래는 설립 때는 안 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규를 발행할 수 없으나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현물이라는 것은 부동산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권리에 대한 우리 그 수익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부동산이 거의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식의 상장은 당연히 상장을 해야 돼요. 규정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 리츠 같은 이 자기관리 리츠는 상장을 해야 되지만 기업 구종은 상장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업무라는 거는 간단하게 제가 앞쪽에서 소개했죠. 그래서 이 자기관리 리츠의 업무가 중요합니다. 자, 자기관리 리츠는 부동산 취득, 관리, 개량, 처분할 수도 있어요. 앞쪽에서 우리가 그림을 또 그렸듯이 개발 사업 투자할 수 있고요. 임대차 할 수 있고 매매, 증권 매매, 금융기관에 어때요? 예치할 수 있고 지상권, 임차권을 민법에서 배우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취득, 관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탁이 종료될 때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한테 기속되는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 관리, 처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요. 처분 제한에 대한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어떻습니까? 이 투자회사법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 야, 리츠 회사야, 내 정부가 너 투자회사법을 만들 텐데 너 아무 때나 너 그 처분하지 마. 그래서 처분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제왕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특례죠. 자, 그래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는 1년이고요. 또 미분양이나 구개로 있는 부동산 취득할 때는 정관에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뭐 몇 년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의 구성입니다. 자, 이거 제가 따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자기관리회사의 설립보고에 대한 여기까지에 대한 요 순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공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산의 구성이에요. 따로 본다면 그럼 자산의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70% 이상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는 자체는 MBS와 ABS 부동산 증권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의 80% 이상을 자,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을 보유하라는 거죠. 그 중에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구성을 부동산에 많이 구성을 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그럼 자산의 구성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2번. 자, 물론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 자, 우리가 극동건설처럼 부도난 회사는 사들여야 돼요. 그 기업 구조에 대한 부동산이 70% 이상은 가져가라는 건 있거든요. 자, 갑니다. 자, 자산 구성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제 일반 자기관리 리츠를 얘기를 해요. 얘는 최저자본금 준비안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산의 80% 이상을 어때요? 아까 80%. 자, 80% 이상을 너네 부동산 갖고 되고 관련 유가주권, 그 다음에 현금으로 구성하라는 거죠. 그 중에서 총자산의 70%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죠? 건축 중인 건물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개발 전문 회사를 만들었었지만 그건 폐지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총자산 중 부동산 개발 사업의 투자 비율은 이제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정한다는 것만까지만 이렇게 보시고요.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다른 회사의 이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해서는 아니 됩니다. 증권 투자할 수 있고요. 배당입니다. 배당이 중요하죠. 자, 이 배당이라는 자체가 좀 날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자, 배당은요, 의무 배당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관리 리츠가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은 다 의무이기 때문에 너 90% 이상 다 배당해. 특히 또 기업구조 리츠 위탁관리는 명목이니까 내가 법인세 같은 거 면제해 줄게. 그런데, 자, 얘네들은 자기관리 리츠는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50%까지만 내가 한정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짜가 2018년 12월 30일까지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기간이 이제 2021년 자 이제 바뀌기 전에 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경향이죠. 202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우리가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니네 부동산 투자에서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이 90% 주자한테 배당을 해야 됩니다. 금전인 현물이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이익증금은 적립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관리회사는 특혜를 줘요. 그 특례를 줘서 야, 너 그러면 2021년 12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이익 배당의 50%의 주자한테 배당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90%까지 하지 마. 그래서 너는 정부가 좀 활성화되게끔 해줄게. 그러면 50%까지만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익증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나 또 이익증금 적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메리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관리를 활성화시키려는 굉장히 개념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18년 12월 30일까지가 법조항을 안 바꿔놨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경향이 시행되는 것이 당연히 날짜를 바꿔야겠죠. 2021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한다는 거 꼭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디귿번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이익을 배당할 때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 배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얘네들은. 그 다음, 자,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자, 6번을 많이 내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융이에요. 주식이잖아요. 그죠? 부채금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본금이라는 자체를 조달할 방법을 얘네들은 활성화시켜 주려는 투자회사법이에요. 그렇다면, 야, 리치 회사야. 예. 너 지금 지분에 받은 투자회사에 대한 돈이 부족하니? 아,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는 그 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게끔 해줄게. 자금 차입. 그 다음에 너 주식을 발행한 게 한도가 있니? 네. 그럼 회사채도 발행을 해봐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 법이라는 자체가 암기를 하지 마시고, 아, 얘 지분인데 정부 입장은 자금 조달 방법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 어때요? 영업인가 받고 등록한 후를 가능하다는 거죠. 왜? 영업인가 등록한 후까지는 최저자본이 이만큼 갖춰. 이거는 너 이 자본에 대해서 지분에 대한 금융을 네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모집해. 그렇지만 그 후에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모자라? 그러면 차입 허가한다는 거예요. 차입금 및 발행 자체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하차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냅니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죠. 하지만 주총에 특별 권리를 얻은 경우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10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중요한 건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감정평가 시험 나왔기 때문에 상장이에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 우리가 어때요?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너네들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부동산 등 자산의 운영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 처리 기준 가라. 근데 이 금융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 바꿔냈거든요.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라는 거 제가 예상 문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드립니다. 요거 꼭 체크하시고요. 일단 7번 갑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기업 구종 리츠는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례 조항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공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안 해도 되고요. 1인 주식 소유 한도 제한 없습니다.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 없어요. 그다음 자산의 구성도. 자, 아까 총 자산의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이지만 70% 이상 부동산이지만 또 기업 구성은 70%야. 그럼 80%는 이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잘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388페이지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표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교재 388페이지입니다. 저랑 같이 하나씩 이건 보셔야 돼요. 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얘네들이 낸다면 이 박스에서 내거든요. 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랑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388페이지입니다. 자,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에서 합니다. 내부 조직이 있어야 돼. 상근 임직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명목이다. 그래서 자산관리사한테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상근이 아니에요. 상시 근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비상근.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시 3명, 영업인가 후 6개월 후 5인 이상이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 명목회사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자,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모든 부동산이 가능하지만 기업구조적은 그런 부동산 회사의 기업구조적 부동산이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자, 자기관리는 발기 설립 후 국장의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발기 설립 후 자, 국장에 등록만 하면 되죠. 특히 이제 단 공모형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는 영업인가를 좀 받아야 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공모 같은 거는 위탁관리나 공모를 하다 보니 너는 인가를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츠는 자, 설립자본금이 중요합니다. 자, 아까 533이라는 거 외우셨죠. 그래서 533을 암기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자위기구. 그래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라는 거죠. 자, 영업인가 후 6개월 내에 70억이라는 자체를 했는데 이게 바로 최저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자본금이라고 나올 수 있지만 영업인가 후 6개월 등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7호라는 건 최저자본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현물 출자할 수 없습니다. 설립 시는. 그러나 영업인가 등록 전 현물 출자가 불가능하나 영업인가 등록 후에 최저자본금을 갖춘다면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차익과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2배 이하지만 주주총회 특별 권리면 10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요. 합병은요. 자, 투자회사와 꼭 합병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안 됩니다. 투자회사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배당이죠. 기간을 우리가 2021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줬죠. 그래서 배당은 자기관리 실체회사는 50% 이상 배당. 하지만 이익증명 적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니네들은 90% 이상 배당. 초과 배당 가능하다. 자, 주식 공모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재미있게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럼 주식 공모는 2년이네요. 주식 공모. 그래서 우리가 영업인가 후 2년 내에 30%를 일반인한테 청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 구정 리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 30% 인수 시 또는 연면적 70% 임대주택 제공 시 제한이 없겠죠. 자,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예외적인 사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1인당 소유 한도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0, 30이었어요. 자, 이걸 제가 안 해놓은 게 이걸 지우시고 50, 50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1인당 소유 한도는 이제 50, 50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고정 제한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처분 제한은 주택, 비주택은 1년 이내. 자, 자동인데 기업고정은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은요. 전체의 80% 이상을 부동산, 증권, 현금 70% 부동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고정은 자산 구성의 의무사항이 없죠. 그렇지만 70%는 기업고정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증권 보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자, 회사는 존속이 우리가 자기관리는 영구적입니다. 근데 위탁관리는 선택적이지만 기업고정은 이제 한시적으로 끝난다는 거죠. 자, 취득세는 다 똑같아요. 50%, 50% 감면이 됩니다. 근데 법인세가 아직까지는 자기관리는 법인세 면제가 안 돼요. 그래서 법인세 혜택이 없다. 그런데 얘네들은 자, 90% 초과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세 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영목회사다 보니까. 자, 증권 투자할 수 있어요. 의결권 있는 주식이 100%, 10%를 초과해서 우리가 금지하고요. 자, 환매 가능합니다. 우리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자,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지만 환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증권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으로 현금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꼭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정도 위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리츠가 간접 투자의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부동산 펀드와 리츠는 그 형태와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리츠라는 거는 회사 형태로 가지만 펀드는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로서 회사 신탁 조합이 있거든요. 특히 또 근거 법률은 우리는 투자회사법이지만 걔네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자, 리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조금 부동산 자체도 투자의 범위가 개발관리 개량 처분인데 펀드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펀드는 규제가 좀 약하고 우리는 규제가 심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주식을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상장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펀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때요? 황금성이 좀 낮다라는 거죠. 환매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주식 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황금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펀드이기 때문에 자, 배당이익과 시세차익은 있지만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넣은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종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천천히 영업인가를 받습니다. 얘는. 근데 아직은 법인세 면제가 안 되지만 위탁관리와 기업구종은 자,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면서 법인세 혜택이 있다. 자, 실체 회사가 있어요. 직원 있고 지점 있다. 얘는 명목입니다. 직원 없고 지점 없다. 그럼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해서 자, 자기관리는 영업인가를 받지만 기업구종은 등록사항이다. 특히 우리가 자산관리회사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관리 리츠에 대한 설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얘도 최저자본금은 70억이어야 되고 자, 5인 이상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은 설립 시에는 선물 출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억, 3억, 3억을 현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물 출자가 부동산 외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토보상권. 대토보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법 시간에 나오는데 토지 수용 시 보상을 할 때 토지로 대신 보상해주는 대토보상권 같은 것도 현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최저자본금이 영업인과 등록에 대해서 한 후 6개월 내에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그럼 이걸 갖춘다면 현물 출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설립자본금은 533으로 외우시고요. 최저자본금은 755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관리회사에 설립 보고를 해서 자, 10일 이내 설립보고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하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현황보고서 보고서를 또 국장한테 제출하고 6개월 후 영업인가를 신청한다는 요것까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주식 소유 한도는 제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30, 40이었지만 50, 50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특례예요. 얘는 거의 제한이 없죠. 그래서 주식 공모의 제한도 없고 주식 소유 한도라든지 이런 거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관리 리츠는 배당이 2021년 12월 30일까지 50%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증금을 독립할 수 있고요. 얘는 초과 배당도 가능하고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주식 공모예요. 주식 공모는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한 후에 2년 이내에 해야 되고요. 자, 일반의 30% 이상을 청약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구성이라는 것은 총 자산의 매분기 말,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70% 이상, 그 다음에 유가증권,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구조는 그 제한이 없지만 기업 구조적 부동산에는 70%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그 다음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곧 나온 게 있는데 일단 리츠는요, 투자회사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바뀐 내용들, 이런 것들 위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와 또 예상 문제를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츠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을 연결시켜서 좀 들어갔죠. 그래서 이 금융 파트를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5에서 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 기억하시고요. 고정금리가 있으면 변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출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원금, 그 다음에 최증식, 그 다음에 원금 만기 시상환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MBS 제도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시장,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츠라든지 프리파이낸싱,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중에서는 리츠가 중요합니다. PF는 별표 2개고요. 저번 시간 했고 리츠를 꼭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부동산 금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